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해도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와. 네. 자, 올해 2025년 정리 잘 하시고, 주말 사이에 또 그 조진웅 씨 네. 관련 이슈가 아주 크게 터져갖고,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또 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의견들이 그렇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실 저도 네. 금요일에 이야기를 듣고 저희 팀원들하고 조금 붙긴 했었어요. 그래요. 서로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아마 굉장히 또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이슈일 것 같아서 뭐 우리가 다룬다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저희는 안 할 겁니다. 이슈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오늘도 날씨가 꽤 추웠는데 네. 앞으로 추운 날들이 꽤 한 몇 주 정도는 아마 이어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 추울 때 이제 뭐 시작이니까요. 네, 저희 3프로TV 핫딜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여러 뜨거운 제품들. 네, 뜨거운 제품들 그리고 가습기 뭐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고요. 자, 오늘도 뉴스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네. 오늘 이건규 대표가 나오시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닐까. 네, 저는 좀 어려울 때 이건규 대표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오늘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나와주셨는데 마이크를 살짝 아마 제끼셔야 소리가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조진웅 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죠.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면은요, 그 다우존스는 0.2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1%, S&P 500은 0.19% 상승했습니다. 좀 변동성이 좀 있고요, 강보합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PCE 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그 전월 대비해서 9월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전품목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연간 목표치 2%를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고용이 좀 약하다라고 본다면은 물가를 조금 감수하고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조금 더 정치적으로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재무부 장관이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물가와 관련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FOMC가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또 충격을 크게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높다라는 게 이제 미국 국민들의 굉장히 큰 불만인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오는 11월 새벽 우리나라 시간 11월 새벽쯤 되겠죠. 네. 네. 그때 나올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하 확률이 그 패드와치 기준으로 87%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은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네.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좀 물가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좀 그 이번 주에 FOMC 이후에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에 좀 투입된 그 트럼프 쪽 인사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맞아요. 인수한다 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2.89% 떨어졌고 워너는 한 6.2%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좀 보려고. 근데 그러면 너무 혼자 세지잖아요. 막 가격 올리면 어떡해요? 좀 걱정되던데. 근데 어차피 그 넷플릭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넷플릭스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 요새 티빙이랑 디즈니랑 네. 웨이브랑 묶음 상품으로 이제 저렴하게 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그 주토피아 2 나와가지고 애들 네. 보여주느라고 그 디즈니 다시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네. 그냥 겹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올리면 빼면 되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진짜 큰 뉴스죠. 미디어 업계에 그럼요. 네. 타임 그러니까 워너를 넷플이 먹은 거죠.
네. 예, 넷플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예, 106조 원. 106조 106조 네, 원. 106조 네. 원어 106조 왜요? 비싼 건가? 하여튼 뭐 가격은 뭐 알아서 잘 결정했겠죠. 예, 예. 하여튼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다. 예, 예. 그리고 워너에는 저기가 있죠. 그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그렇죠. 네. 원어고 예, DC도 원어 거 아니에요? 예, DC도 워너. 그렇죠. DC도 아마 원어일 겁니다. 톰과 제리, 뭐 슈퍼맨, 그러니까 슈퍼맨. 네. 네. 슈퍼맨 DC니까. 왕자의 게임, HBO. 요거. 왕좌의 게임. 네, HBO가 DC 원어 거군요. 원어 네. 거. 자,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딱 지목을 하면서 모범 동맹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자기 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 동맹에는 혜택을 주고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을 줄 거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모범 동맹으로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를 지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빠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애타게 미국의 그 지지를 호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미국이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대만 방어, 중국 억제, 그리고 이제 그 서반구, 그 반구라 그러면 이게 네. 아메리카 대륙 요쪽을 방어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로 좀 선정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이 각 지역의 방위를 주도하는 부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상대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그 중국에 가까이 있는 동맹국들이 네. 그 지역의 방위를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동맹한테는 잡아먹을 것처럼 덤비는데 그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좀 크게 이슈가 좀 됐었던 부분들은 중국의 제-15 전투기가 네.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공에서 일본의 F-15 전투기에 대해서 레이더로 조준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둘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항공모함 라우닝함에서 제-15 함재기가 비행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F-15 전투기가 그러니까 일본의 F-15 전투기죠. 영공 접근을 경계 저지하기 위해서 발진을 했고, 네. 근데 영공 침범은 서로 없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J-15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에게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했다는 거죠. 곧 쏠 수 있어라는 위협을 했다는 쏠 수 거네. 있어 이렇게 한 거죠. 네. 근데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그 총으로 딱 겨냥하면 레이저 포인터로 이게 딱 사람 네. 이게 뭐 이게 머리라든지 이게 심장이라든지 그 조준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라고 네. 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뭐 아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경계만 하고 있었지 영공 침범도 없었는데 얘가 조준을 했다. 네. 라는 것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예전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본이 그 일본 초계기가 우리나라의 그 독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우리나라 그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그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사한다는 건 네. 조사를 한다는 게 그 겨냥. 네. 근데 우리는 그때 아니라고 뭐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네. 트럼프 행정부에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언급이 나온 거는 그 주일 미국 대사, 네.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 라고 얘기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가 이제 뭐 지지한다는 정도 말 한마디 했었던 거고 여기에 지금 약간은 군사적인 갈등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 동맹에는 일본을 빼고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는 네. 지배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다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좀 짜증 좀 나겠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처발처발 갖다 바치는데 그런가요? 네. 와 그런데도 미국이 이렇게 냉랭 정도로 하면 야,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예. 여튼 뭐 미국 입장은 중국, 일본은 알아서 니네들이 해결해라 뭐 요 정도 느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그렇죠. 예. 여튼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인 동맹 그 국가에 들어갔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말 잘 듣고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인다고 일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다고 미국이 결코 그렇게 됐어 뭐 너는 합격 뭐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차라리 요구할 거 제대로 요구하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인터뷰 3프로 TV 채널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김정관 장관이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뭘 보냈잖아요. 우리 제안서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답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대통령들은 지금 다 한국에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 이제 협상이 결렬됐구나라고 좀 마음이 들었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정상들이 한국에 22개국에 오는데 네.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은 미디어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요청사항을 하나 보냈는데 협상이 결렬된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언론 플레이라도 좀 이게 결렬이 아니라 조금 이제 원래 디데이가 아니었다. 네네. 네. 앞으로 논의 계속 해 나갈 거다. 이런 정도로 좀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러트닉 장관. 러트닝 얘기. 장관한테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김정관 네. 장관이 이렇게 보낸 김정관 거예요. 장관이. 그랬더니 갑자기 회신이 왔는데 야 니네 제안 받아줄게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네. 내가 이거 보냈던 거는 이제 아예 안 해주시는 줄 알고 네. 언론 플레이라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린 건데 네. 얘네 진짜 안 할라라 그러 하나 보다. 테이블에서 일어났구나 한국이. 네, 그래갖고 테이블에서 애가 돌아서서 우리 마지막에는 이 정도로 메시지 냅시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 걸로 그걸로 미국에서 받아. 미국에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극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되게 그죠. 재밌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두 편에 나눠서 올라갔는데 두 편 다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들 많습니다. 네.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인데요. 두 번째 우리 뉴스는- 환율에 관한 뭐 우리 정부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별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다 보니 그 환율의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뭘 이렇게 딱 문제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냐면은 기업의 해외 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문제, 네. 개인의 해외 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문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관련해 국내 해외 투자 비중 및 환해지 문제, 요 세 가지 분야를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 난 거를 국내로 갖고 오지 않는 문제랑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가서 투자하는 거랑 개인이 개인이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문제 요거를 세 개라는 거죠? 예. 세 개 분야를 과제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구조적 원인으로는 이제 미국 등 해외와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금리 격차가 있었다. 국내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고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좀 좁혀질 여건이 됐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내리면은 좁혀질 여건이 또 되는 거겠죠.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잔액이 7천억 달러를 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그다음에 해외 법인 이익 유보금,
그러니까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해외 법인에 그냥 두고 있는 국내 미완료 자금도 1,00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었고 네. 서학개미 등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한 2,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환율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 돈을 안 바꾸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네. 돈을 안 바꾸니까 환율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게 그 성장률과 금리 격차 때문에 구조적 원인이 있는데 국내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고 금리 차가 어느 정도 좀 좁혀질 여건이 되면은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 또 발 맞춰서 기업들의 유보금을 또 이제 국내로 다시 들여올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국제 투자 대조표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 진짜 대부분 그 기업이든 개인이든 연금이든 해외 자산을 많이 늘려놨구나라는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일본에서 거의 동일한 일이 한 10년 전부터 그랬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구조가 항상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를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걸로만 유지가 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흑수저가 대기업 간 거죠. 돈은 계속 버는데 네. 집에 가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나라가 좀 부강해지면은 해외 자산을 많이 네. 좀 가지게 됐을 때 해외 자산에서 유입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 많이 사면 거기서 배당금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막 길을 쓰고 막 수출을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경제에 좀 영향 받아가지고 수출 좀 안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에 큰 데미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약간 과도기적으로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일본 학자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일본 쪽 연구하시는 예. 학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일본이 환율이 그 달러당 80엔에서 150엔까지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80엔에서 150엔이면 거의 2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는 동안 일본은 좀 어땠었냐? 꽤 오랜 기간이었죠. 거의 한 2010년대 초반부터 그쵸, 한 10년에 10년 걸쳐서. 넘는 기간 동안. 네. 예, 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좀 그 경제가 그걸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80엔에서 100엔 갈 때 난리 나고 110엔 갈 때 난리 나고 110, 그러니까 한 거의 10엔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좀 되게 걱정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뭐 네. 지금도 160엔 갈까봐 걱정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속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게 되면 경제가 거기에 좀 적응할 맞아요.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정부 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대응책이 있다라고 네.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45분 동안 일어났는데 아, 그랬다면서요.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외부로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 개, 1,040억 개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445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킹 사고 인지 이후 6시간 넘게 지나서 보고한 것이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 네. 이거 뭐 네이버하고 합칠 때 그거 좀 뭐 물타기 하려고 좀 늦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상거래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상거래라는 거는 불공정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네. 근데 해킹은 시세 조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여기에 또 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네. 여기가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가상자산은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게까지 없는 구역이
없거든요. 네. 어지간한 일들은 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 해킹이 발생을 해서 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조차도 지금 미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할 때는 대규모 해킹 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때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뺏긴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네. 네. 그런 일인데 이게 가상자산이라고 그냥 뭐 여기는 이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여기는 아직 그 법의 테두리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해킹에 대해서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자산이나 재산 사유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죠. 기본적인 그 그렇겠죠. 정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참, 이분들도 억울하겠네. 근데 1000억 개가 넘게 털렸는데 어떻게 피해 금액이 440억이면 한 개당 그 몇 원짜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1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40억 평균 1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040억 개가 나갔는데 네. 1000억이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 1000억 개라 그래서 조 단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445억. 아니 물론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 네. 아니, 사실 그거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 코인은.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잡코인은 뭐 별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이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요새 이게 되게 많네요. LGU 플러스도 익시오 서비스와 관련한 이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이 그 101명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익시오 서비스는 온 디바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내 핸드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데이터 핸드폰이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데이터 센터로 갔을 때 그게 유출이 되거나 뭐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온 디바이스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는 건데 온 디바이스에서 했던 서비스가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일인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직원의 실수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참 무섭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이런 해킹 같은 게 지금 여러 아주 특히 이제 대형 회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회사들이 그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좀 노력하고 투자하고 신경들 좀 쓰는지 요거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권 팀장님은 여기서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유, 그럼 특히 잘 됐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잘 됐어. 필요하죠. 왜냐면 권 팀장님이 여름에 네. 보니까 네. 그 발 뒤꿈치가 아주 허옇더라고요. 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있어 어디가. 굳이 예. 오랜만에 남았는데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게 발갈이라는 겁니다. 발갈이. 발길이 아니고요. 발갈이. 예, 발갈이가 뭐냐? 각질을 그냥 갈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발각질, 이제 뒤꿈치며 뭐 저 엄지발가락 이런데 많잖아요. 네. 요게 그럼 마치 우리 그 차량 네. 보면 이렇게 광택 낼 때 한번 그렇죠. 연마 네. 한번 하잖아요. 네. 예, 저렇게 딱 팁을 끼우고 오. 돌려버립니다. 예전에 그 무슨 돌멩이로 막 갈지 않았었어요? 있었죠. 근데 네. 그 돌멩이 문제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거 계속 쓰다 보면 네. 그 각질 계속 이제 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돌멩이 왜냐면 현무암처럼 구멍 뽕뽕 뚫려 네네네. 있잖아. 그래야 잘 갈리니까. 나중에 한 두어 달 지나면 냄새가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각질 모여 있구나. 큰일 납니다. 네. 그거 안 되고 이런 그 발갈이는 계속 요 앞에 있는 그 사포 같은 거 네. 그걸 갈아줄 수가 그러니까 바꿔줄 수가 교체 가능해요. 그렇구나. 예, 이렇게 여러 개 팁들이 있었고 네. 붙이고 돌리고 갈고 버리고 이거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냄새 날 걱정도 없고 아주 편하게 네. 그리고 이제 사포 크기처럼 사포도 왜 뭐 몇 호짜리 있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다 있어요. 그 굵은 거랑 가는 게 있어서 네. 일단 처음에는 좀 굵은 걸로 권 팀장님 예, 뒤꿈치 쭉 갈다 보면 아마 키가 조금 줄을 거야 아마. 안 그래도 작은데. 각질이 너무 두꺼우면 키가 좀 네. 줄더라고. 한번 켜봐도 돼요 이거? 됩니다. 네. 오. 예, 돌잖아. 네, 그래갖고 저 사포 하나만 주세요.
요거 한번 해볼래? 네, 사포 하나만 주세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해보면 사야 돼. 근데 저도 필요하긴 해요. 예. 네, 솔직히 다 필요하지 않아요? 예. 솔직해지시자고요. 예, 우리. 요거 한번 요 뒤에 네, 이거 치까지 띄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붙인 다음에 돌리면 되는데 요거 쭉 한번 저 물 묻혀서 해보면 발 좀 불린 다음에 해보면 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보면 이게 약간 저 면도기처럼 돼 있는 애들로 이렇게 긁다 보면 너무 긁고 하고 피나고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럼 큰일 나고. 예, 역시 각질. 딱 오, 괜찮아? 이거 보세요. 손톱 날리는 거 보이시나요? 엄청 잘 갈리네. 잘 갈려요. 자, 하여튼 그런 발 각질 케어할 수 있는 발가리. 요게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네요. 발갈이. 네, 발갈입니다. 갈아버립니다. 오. 여기 이제 충전해갖고 쫙 돌리면 되는데, 요거를 중요한 건 99,000원. 방수. 방수돼야죠. 방수돼야죠. 욕실에서도 욕실에서 쓸 돌려버리니까. 건데, 네. 네, 오. 돌려버리니까. 그리고 그 발갈이 발 간 다음에 그것도 케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발에 풋크림 같은 거 잘 발라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같이 보내드리는 발갈이.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들수록 이 각질이 많이 생겨요. 네, 어쩔 네. 수 없죠. 네, 그렇죠. 여러분 괜히 어디 가서 또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또 발각질 많이 있으면 그 양말 금방 나갑니다. 그래요? 예, 양말이 막 이렇게 막 걸려. 예, 그래갖고 양말도 금방 나고 발 각질이 이렇게 많아지면 또 나중에 발 갈라지고 그러면 거의 피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관리 받으려고 네일샵 같은데 이제 풋샵 같은데 가시잖아요. 근데 잘 못 가요. 부끄러워서. 네, 오히려 부끄러워서 못 가시죠. 맞아. 에휴, 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갈이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필요하신 분 많을 텐데 채팅창에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다 그 마음 이해하니까 조용히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근데 진짜 조용하시다. 예, 자기 있단 얘기 못 하니까 예, 다 그 마음 압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베스트셀러 LG 울트라 15, LG 울트라, 네, 네. 요건가요? 네, LG 그램인가? 네, 요게 15인치, 네, 코어 i7입니다. 코어 i7, 네. 네, 코어 i7이 뭐 가장 좋은 성능의 그런 프로세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칩이 들어갑니다. 야, 엔비디아 GPU MX450 들어가고 네. 심지어 저장 장치는 1.2테라. 와, 이 야. 테라. 1.2테라. 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상 서버에서 쓰던 용량인데 테라급이면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윈도우 11 기본, 네, 15.6인치까지 매우 가벼운 무게,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D램도 들어있대요. D램도 들어있어요. 그 비싸다는 비싼 D램. D램 요즘에 있습니까? 네, 아. LG 울트라북. 예, 아마 체감 속도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네. 필요하신 분들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 가격은 598,000원. 1년 무상 AS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되는 LG 코어 i7 울트라북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권 팀장님,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 괜히 앉아 있다가 발각이 내일 좀 키가 작아져서 올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